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황재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아까 앞에서는 이제 디지털 휴먼의 어떤 외형을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그 지능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이걸 약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럼 AR 글래스 라는 게 있습니다. AR 글래스는 이제 실제로 사람이 바라보는 환경도 그려주고 거기다 CG도 합성해서 이제 하는 것인데 이런 AR 글래스에 이제 아바타 같은 걸 합성해서 보여주는 방식이 일단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원격 AR 회의 같은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스파샬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스파샬 회사에서 원격에서 이제 3차원 상만신 아바타를 만들어서 회의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MS 홀로렌즈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한 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MS 홀로렌즈를 사용했을 때 단순히 이제 공간에 이제 AR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고 원격에 있는 사람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협업에 용이하죠, 이게 방식이. 근데 장비 촬영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실제 활용도는 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때만 해도 그 아바타의 어떤 외형이 좀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도 있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홀렌즈를 쓰다 보니까 그 시야가 넓지가 않아서 조금 사용에 좀 제한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의 작업이 미래에는 굉장히 일반화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 AR 글래스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고 가정을 하면 촬영을 했을 때 원격에 있는 사람과 아주 옆에 있는 것처럼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제 재택근무가 지금 형태와는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죠. 재택근무를 하지만은 실제로 출근한 거하고 거의 똑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미래 서비스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가 이걸로 좀 해결이 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교통 막히는 문제라든지 그런 매연이 발생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도심 집중 현상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원격 AR 회의가 잘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것 같아도 굉장히 많은 요소를 좀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작업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 특히나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스파샬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도 AR 글래스 이제 어떻게 약간 컨셉 같은 걸 보여줬죠. 자기들 만드는 AR 글래스는 이런 식의 동작을 할 거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격에 있는 어떤 작업자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AR 시뮬레이션을 하고 작업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식의 이제 꿈이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삼성 AR 글래스는 조금 선글라스 같은 형태를 좀 지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스타일은 옛날에도 많이 있어 왔는데요. 이런 스타일의 어떤 단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아무래도 좀 깊이감이 좀 없는 그런 디스플레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센서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크린이 지금 앞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공간까지 다 이렇게 렌더링 하려면 조금 부피가 좀 생기게 돼 있죠. 그래도 미래에는 센서 같은 게 굉장히 가벼워지고 하면 진짜 안경 사이즈의 그런 굉장히 몰입감 있는 그런 AR 글래스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발표한 지 얼마 안 됐죠. 이제 비전 프로, 애플의 비전 프로가 있는데요. 이 비전 프로는 굉장히 고가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어떤 퀄리티 면으로는 이때까지 나왔던 어떤 AR 글래스들의 굉장히 많은 요소를 충족시켜주고 있고, 얘의 특징은 이제 앞에서 보신 AR 글래스들은 어떻게 보면 옵티컬 시스, 광학 투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안경처럼 밖이 보인 상태에서 어떤 LCD 같은 걸 박아서 이제 렌더링하게 하는 건데, 애플 비전 프로는 그게 아니고 보시면 이게 비디오 시스루라고 많이 부르는데, 그러니까 광학식 투하가 아니고 영상 투하식이죠. 그러니까 영상을 촬영해서 눈에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게 이걸 실제로 써본 사람들의 얘기로는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자연스러우려면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디스플레이에 보여주고 그다음에 눈에까지 올 때까지 렌즈를 통해 또 왜곡을 해서 보여준 작업인데 그렇게 다 했을 때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뭐랄까 계산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계산을 위해서 얘들은 이제 R1 뭐 칩인 가는 걸 좀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많은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R1 칩이 아마도 그 센서를 처리하는 작업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촬영했는 어떤 배경의 영상을 잘 처리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 뭘 보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잘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잘 그쵸 실제 밖을 보는 듯한 실제 뭐 투명한 유리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애플 비전 프로도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애플 제품에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을 굉장히 공간적인 느낌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스파셜 컴퓨팅을 내세웠는데요. 이 스파셜 컴퓨팅은 이제 자기가 단순히 이제 그 이때까지 평면 컴퓨팅이 아니고 공간 자체를 컴퓨팅 공간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간에 이제 실제 촬영하는 것도 이제 이 HMD로 촬영을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간적인 느낌 나게 촬영을 할 수가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보시면 영화 같은 것도 굉장히 실감 있게 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웹 서칭 뭐 이런 것도 실감나게 할 수가 있고 원격 근데 페이스타임 같은 경우는 그냥 페이스타임이죠 보면 그냥 3차원이 아니고 네, 그래서 의외로 이게 VR적인 요소는 좀 적은데 근데 그래도 여기 보시면 이 기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스캔한 다음에 이렇게 3차원으로 이렇게 복원해서 볼 수 있는 작업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디지털 휴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3차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조금은 이제 일반적인 AR 그래서보다는 조금 더 영상이나 이런 거 위주하긴 한데요. 굉장히 그래도 퀄리티가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이제 보는 것뿐만 아니고 미래에는 디지털 휴먼과의 교감을 위해서 어떤 촉감 기술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영화의 한 장면인데 실제 사람 위에다가 디지털 휴먼을 프레션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요 배우는 디지털 휴먼인데 디지털 휴먼을 저기 실제 사람 위에다 입히게 되면 마치 이 사람을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나겠죠. 사람 위에 씌워진 거니까 이게 합체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디지털 휴먼을 만지는 것지만 실제로는 사람 만지는 뭐 그런 식의 어떤 건데 이렇게 합체되는. 예,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촉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촉감을 주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도가 있던데 그 중에 한 개가 이제 휴머노이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만든 건데 이렇게 이런 식의 녹색 형태를 가진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요 위에 그 디지털 휴먼을 씌운 다음에 만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제 이제 뭐 호응이 아무것도 없는 거에 비해서 촉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실감이 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질 수 있고 악수할 수 있고. 네, 그래서 뭐 이런 로봇 암에 씌워가지고 할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이런 뭐 어떻게 보면 재밌긴 한데 뭐 이런 식이 잘 될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메타버스에서 이제 디지털 휴먼이 이제 굉장히 미래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근데 여기 선두에 있는 기업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스파셜이라든지 아니면 메타가 있죠. 사실 메타가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메타에서 나온 코덱 아바타라든지 뭐 그런 식의 아바타를 만드는 기술들이 메타에서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현실에서 이제 이건 저희가 이제 만든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아바타라는 게 미래에 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현실에서 대화가 가능한 아바타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많은 기능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물체를 봤을 때 물체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 물체를 분할해서 이제 충돌 검사 같은 거 한다든지 그리고 이 아바타와 챗봇을 통해서 대화도 가능해야 되고 동작도 자동으로 만들어야 되고 실제 물체랑 인터랙션도 가능해야 되고 뭐 이런 게 가능해야 되죠. 광역적인 추적,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아바타 어디 있는지 이것도 알아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아바타랑 대화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물체를 이렇게 봤을 때 이 물체를 인식해서 이 물체에 대해서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물체가 이 충돌을 이제 이 아바타가 피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기술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짠 나타나서 이 아바타 충돌 검사 같은 것도 가능하고, 예, 그리고 여기 대해서 뭐 설명 같은 것도 하게 되죠. 대화도 가능하고. 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제브라인데 제브라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설명도 해주고. 이 당시에는 이제 챗GPT가 없던 시절이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챗GPT 쓴 게 아니고 난리지 베이스로 챗봇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했었고, 요 세그멘테이션, 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실시간 아니고 이제 한 몇 프레임 정도, 이제 한 1, 2초에 한 번씩 이렇게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야? 네, 그래서 이런 영상 처리, 그리고 이제 동작 생성, 음성 챗봇, 그다음에 뭐 이제 아바타 렌더링, 다양한 기술이 합쳐져야지 이제 이런 실제 AR에서 그런 아바타를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디지털 휴먼이 이제 미래에는 이제 버추얼 어시스턴트 분야에서 많이 쓰이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기능을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쇼핑호스트라든지 뭐 실제 지금 많이 하는 서비스직들, 서비스업을 이제 실제 사람이 아니고 이런 디지털 휴먼이 한다면 애들은 스트레스 뭐 받지 않고 뭐 굉장히 24시간 뭐 다 돌아가기 때문에 많이 쓰이지 않을까 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사람보다 더 사람같이 이렇게 응대할 수 있겠죠, 애들은. 예, 그래서 뭐 소울머신이라는 회사가 이쪽 분야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굉장히 소울 엔진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애들이 이제 그 약간 주의나 학습이나 어떤 그런 감지 같은 걸 하는데, 실제로 이제 사람의 어떤 뇌를 좀 시뮬레이션 한다고 해요. 애들은 뉴럴 네트워크 써가지고 그 브레인 모델이나 뭐 뉴럴 네트워크 써가지고 조금 실제 사람 같은 반응을 나타내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얼굴 이제 인식을 통해서 또 상대방의 맞는 반응을 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플랫폼, 뭐 IBM 왓슨이 아닌 기존 플랫폼 같은 거 결합해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애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버추얼 어시스턴트에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근미래에 이런 형태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뭐 애는 이제 유니큐 이제 플랫폼인데, 애들은 조금 뭐 실제로는 챗봇이긴 한데 이제 사람 모양을 한 챗봇이라고 할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가지 디지털 버추얼 어시스턴트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얼굴 캡처한 다음에 이제 활용하는 그런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아주 미래에는 이제 메타버스에 이제 디지털 휴먼의 어떤 뇌를 써가지고 실제 사람 의식만 써가지고 이제 메타버스에서 쓰는 그런 이제 작업이 되지 않을까 해서 뉴럴링크라고 이제 테슬라에서 하는 작업 중에 한 개가 이제 뇌를 상에서 인터페이스를 하는 그런 작업이 있죠. 뭐 이름까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이런 건 너무 이제 뭐 먼 미래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챗GPT가 나오면서 이제 굉장히 이쪽 분야가 좀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챗GPT를 이제 NPC라고 하죠. 그러니까 게임 같은 거에 있는 어떤 그런 옛날엔 지능이 없는 그냥 뭐 단순한 얘기만 하던 그런 캐릭터한테 챗GPT를 적용을 딱 시키면 굉장히 지능을 가진 애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약간 이제 딜레이가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여기 지금 보여드린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파티장에서 이제 이 친구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이 친구한테 뭐 하면 좋냐 하면 이 친구가 저기 있는 분들하고 얘기하면 좋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소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보통은 이럴 때 이제 프롬프트 같은 걸 써가지고 요 챗GPT를 세팅을 좀 하면 각자 역할이 주어지는 겁니다. 각 캐릭터만 역할이 주어지고 그 역할에 맞게 적절한 말을 생성하거든요. 요즘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캐릭터들마다 이렇게 그 어떤 직업이나 아니면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서로 자연어를 가지고 대화하게 하고 그걸 가지고 어떤 상태를 만들게 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연구들 보면 이런 사항을 주면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굉장히 뭐랄까 약간 어떤 상태를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들끼리 뭐 어떤 소문을 퍼뜨린다든지 아니면 약속을 해가지고 어디 모인다든지 아니면 뭐 생일잔치를 한다든지 하는 걸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아까 전에 그 친구하고 남자하고 얘기한 다음에 다시 이 여자분들하고 얘기하는 게 어때? 라고 얘기한 다음에 여자분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이 여자분들이 다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어떤 캐릭터에 맞게 다시 얘기하면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제 다양한 분야에 쓸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디지털 휴먼의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희가 이제 만든 인터랙티브 디지털 휴먼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만들었냐 하는 걸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 설명하기 전에 약간 애니메이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만든 거는 조금 동작에 좀 초점이 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그 그림을 이어붙여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키 애니메이터라고 해가지고 좀 중요한 장면을 그리고 그 사이를 이제 다 채우면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뭐 이제 셀 페인팅 하는 거죠. 이렇게 한 장 한 장 그 사이가 이제 앞에서 생성돼 나오면 그걸 색칠을 해서 이제 채우는 거죠. 그럼 이걸 보통 컴퓨터 소프트웨어 가지고 막 채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3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모델의 어떤 그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제어를 하면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3차원 애니메이션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이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3D 애니메이션을 그리고 뭐 리타겟팅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캐릭터가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션은 한 가지잖아요. 한 가지를 이제 리타겟팅은 여러 가지 모양에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모션 데이터인데 다른 캐릭터한테 입혀도 뭐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작업을 하게 되면 원하는 캐릭터 애니메이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런 동작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스켈레톤, 뼈다귀하고 그 다음에 어떤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뼈다귀하고 움직임이 있는데 이 뼈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요. 이 뼈를 움직일 때는 이런 식으로 조인트가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요 어떻게 보면 관절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관절 다음 관절이 있는데 그 사이에 뼈의 길이는 L로 표현되죠. 이런 식의 어떤 매트릭스를 주르륵 곱하게 되면 끝에 관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개씩 곱해 나가면 끝에 있는 게 나오죠. 그래서 컨트롤하려면 어떤 관절을 움직이면 나머지 그 뒤에 있는 애도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얼굴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모션 캡처를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이제 뼈를 정의하는 거는 여기에 BBH 파일이라는 거에 보시면 모션 캡처 데이터는 BBH 파일에서 이 뼈를 정의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모션을 정의하는 부분이 있죠. 그럼 여기에 한 프레임마다 이 뼈의 어떤 위치 혹은 각도 같은 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 요걸 이제 그 프레임마다 이렇게 적용시켜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한 거는 이제 문장에서 동작을 생성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디지털 휴먼이라는 게 대화를 하다 보면 어차피 어떤 문장을 얘기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어떤 문장을 주었을 때 그 문장에 맞게 이제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에서 이렇게 뼈대를 뽑고 그래서 그 대사를 할 때 이렇게 문장에서 대사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간 과정은 사실은 학습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문장에서 자동으로 동작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그냥 주면 거기에 맞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성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립싱크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동작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했는 작업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보시면 이 사람의 동작을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모션 캡처를 한 다음에 한 2,000개 정도 동작을 뽑아요. 뽑은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레고 블록처럼 사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상을 한 50, 유튜브 영상 같은 걸 한 400시간 정도 학습을 시키면 한 50만 개 정도 문장하고 동작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학습을 막 하게 되면 어떤 문장이 들어오면 어떤 동작을 해야겠구나 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동작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는 동작을 활용하는 거죠. 2,000개 동작이 뼈가 되는 거고, 이 2,000개 동작을 합성할 때는 이 문장 동작 관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50만 개쯤 되면 상당히 많은 수를 커버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보시면 이 오른쪽 게 저희가 하는 동작인데 좀 자연스럽게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If someone else is paying for it, food just tastes a lot better. A day without sunshine is like, already.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하고 가짜하고 뭐 비교가 된다면 저희가 이게 실제고 이게 생성이 된 그런 동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게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Now, you can travel the world to the world, or you can simply walk around with a backpack in Korea. What kind of travel do you prefer the most? 네, 그리고 이제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물론 말할 때 립싱크도 중요하지만 감정 표현도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감정 표현을 하기 위해서 화남, 뭐 예를 들면 화나면서 기쁜 뭐 이런 표정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제 화나는 표정하고 기쁜 표정을 합성을 해서 창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무서움, 역겨움 합해서 무서운 역겨움. 왜냐하면 이 감정이라는 게 기본적인 표정은 좀 제한이 있거든요. 보통 한 6개 정도, 중립적까지 합치면 7개 정도가 제한돼 있고, 그런데 그런 걸 이제 그 사이에 수많은 감정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이 두 개를 이제 약간 가중치를 줘가지고 합성하게 되면 좀 기존 데이터에 없는 그 표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한 작업들이 이제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는 건데, 어떤 대본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그런 대본을 가지고, 캐릭터를 선택하고, 그리고 장소를 선택하고, 캐릭터 배치하면, 그 그 대본에 맞는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하나 뭐 보여드리면, 제일 처음에 이게 대본을 읽죠. 대본을 읽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배우들을 이제 지정을 하고, 장소를 지정한 다음에 이 배우들을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이제 문장이 주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거니까 그 대본에 당연히 그 대사가 있죠. 대사가 있고 그리고 행동 같은 것도 있는 거죠. 그럼 행동은 주어지고 행동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장에서 이제 요즘 많이 유행하는 건데 문장에서 대사하고 대사는 애니메이션하고 행동까지 다 생성하는 영상까지 다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대본만 있으면 영화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대본이 주어지면 거기에 맞는 영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Hello, Grandma. 그래서 지금 뭐 빨간 모자가 이제 할머니 찾아서 와서 하는 그런 대본이 있고 그 대본대로 연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자 작업은 그냥 대본을 입력하고 배우 선택과 배우 배치밖에 없었죠. 근데 다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 발전하게 되면 이제 뭐 미래에는 아마도 영화나 같은 것도 자동으로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콘텐츠도 자동으로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Oh my, what a big hand, Grandma. To caress your brown hair. 예, 그래서 뭐 스토리가 진행되는 걸 좀 보실 수가 있고요. Wolf jumped out of sofa, and he opened his great big mouth. 네, 그리고 뭐 이건 한글 버전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본을 읽고 그다음 배우를 선택하고 해지, 진혁, 민수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뭐 장소를 선택을 하고 배우들을 이제 배치시키죠.
그리고 이제 Q를 하면 바로 연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조금 실사에 가까운 어떤 캐릭터를 사용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실사 캐릭터가 조금 은캐니 베리가 발생을 좀 합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외형은 실사 같지만 이제 대사 같은 거 시키면 자연스럽지가 않죠. 조금 더 그런 걸 좀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은 조금 차츰 나아지겠죠 아무래도. 근데 뭐 조금 은캐니 베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제 모델이 사람 같은 것보다도 좀 행동이 조금 더 사람 같은 거, 아니면 아까 뭐 좀 보여드린 것처럼 피부 질감이라든지 그런 옷이 움직이는 거라든지 그런 게 조금 선행이 돼야겠죠. 피자 가게는 여기서 20분 거리에 있어요. 오, 그래. 그럼 내가 피자를 사주지. 그러면 같이 네, 가자. 그리고 뭐 입 움직임 같은 것도 그럼 조금 내 방에서 보시면 피자 쿠폰을 가져올게. 물론 표정 같은 거는 여기 대본에 뭐 웃는다 이런 게 있으면 표정이 감정이 반영됩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이제 반영해서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래도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 자, 면이 있어요. 팝스하러 가자. 그 퀄리티를 뭐 렌더링 같은 걸 조금, 이건 일반적인 PC를 썼는데 조금 더 좋은 PC를 쓰고 렌더링을 조금 더 좋게 하면 사실 영화 같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챗GPT하고 이제 디지털 휴먼을 결합한 또 예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챗GPT가 이제 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저희도 이제 한번 결합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그 일반적인 그 챗봇에 비해 훨씬 더 똑똑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고민을 좀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당신의 고민을 들어줄 수 이게 있어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고민 상담 같은 것도 이 챗GPT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성을 통해서 입력을 하고 그 답을 또 구해서 이 디지털 휴먼이 대답해 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활동을 통해 휴식을 취하도록 노력하고 네, 그래서 추가적인 지도를 어떻게 보면 이런 대학 분야에 정신 굉장히 건강 좀 전문가와 초기적인 대화하는 것을 어떤 고려해 보세요.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명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아마 제 생각에 근미래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런 게 돼서 실제 인간같이 대화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디지털 휴먼이 뭐 여러 가지에 사용이 될 수 있겠지만 의료 분야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료 분야에는 이제 의료 전문가 대상으로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환자 대상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 전문가 대상은 의사들이 이제 훈련을 하기 위한 그런 대상으로 쓸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환자처럼 쓰인다든지, 환자 대상일 때는 환자에 대한 어떤 뭐 의사를 대신해서 어떤 그 디지털 휴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의료 전문가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뭐 가상을 어떤 임상 시나리오를 한다든지 역할극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수술 연습하는데 내 혼자 수술하는 게 아니고 보통 마취 전문의 뭐 외과 기술자 뭐 외과 전문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과 같이 협업해서 이런 수술을 하는 그런 연습을 해볼 수 있겠죠. 아니면 심리 쪽 의사, 예를 들면 뭐 정신과 의사라면 그 가상 환자와 이게 상담하는 그 연습을 하는 걸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쓰일 수도 있고요. 뭐 여기 이 중에 한 예가 이제 USC에 있는 스탠다드 페이션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 환자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환자를 이제 버추얼 휴먼을 만들어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버추얼 그 가상의 어떤 환자를 만들어 놓고 얘랑 상담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뭐 어디가 아파서 왔니, 뭐 어떠하니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의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환자 대하는 스킬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엠파틱 VR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시한부 인생이 있다든지 뭐 좀 심각한 병이 있는 환자를 어떻게 대할 건가, 뭐 그런 걸 연습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의사가 이 환자한테 뭐 시한부를 선고하는 걸 하죠.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이 환자 입장에서 막
반발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뭐 치안 불안이 뭐 하고 뭐 반발을 하고 그럼 의사가 이제 그러면 잠깐 뭐 생각할 시간을 뭐 가지도록 제가 나갔다 올게 하면 이제 아니 나를 놔두고 갈 수가 있나요? 하면서 화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상황에서 적당한 대처를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걸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Screw this. I'm getting out of here. I'll call. 네, 이렇게 쓰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버추얼 페이션트 가지고 이제 수술하는 것 같은 걸 이제 연습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뭐 가상 수술 같은 걸 연습해 볼 수 있고, 아까 뭐 보여드렸지만 이제 뭐 어떤 상담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버추얼 휴먼을 또 예를 들면 이게 심코치라는 건데 이제 그 군대에 이제 갔다 와서 PTSD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상담해 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멀티 아까 센스하고 뭐 심센세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셨지만 그런 상담할 수 있는 디지털 휴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버추얼 휴먼을 활용하면 뭐 조금 우울증이 심할수록 어떤 실제 상담사보다는 조금 더 많이 신뢰감을 느끼고 친밀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래도 자기 비밀을 좀 지켜주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실제 인간 같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죠. 뭐 1대1 상담을 하는 환자 입장에서 의사를 대신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뭐 식단 관리를 도와준다든지 스트레스 관리를 준다든지 아니면 의료 정보 같은 걸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앱인데 그 전문적인 의료 조언을 주는 그런 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환자 입장에서 이제 뭐 내가 지금 이러한데 어떤 조언을 달라고 하면 이 가상 의사가 이제 조언을 주는 거죠. 아까 뭐 보여드린 챗 닥터의 어떤 뭐 디지털 휴먼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Hi friend. 어떤 뭐 클레버타라는 것도 있던데 이거는 이제 신부전 관리에 My name is 이제 My name is Michael. and 활용했던 I'm here to help 얘가 you with 있습니다. managing your heart failure. 그 이렇게 이제 디지털 휴먼이나 버추얼 휴먼을 사용하면 좀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조금 저희가 글을 읽거나 말로 들으면 이제 약간 대충 넘어가기 쉬운 정보를 좀 자세히 좀 들을 수 있고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뭐 키오스크 같은 걸 써가지고 이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디지털 휴먼을 이제 의료 분야에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기능이 필요한데요. 어떤 이 대화를 위해서 뭐 비언어적인 행동을 인식하고 심리 요소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고 사용자 어떤 언어를 또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논법을 비헤이비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약간 대화 행동은 아닌데 어떤 얼굴 표정이라든지 뭐 쳐다보는 거라든지 이런 걸 생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뭐 기능들이 필요한데 이걸 잘 버무려 가지고 구성할 필요가 있죠. 그 또 챌린지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동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실제 인간에 대해서 잘 그 인지를 하고 시선도 응시를 하고 눈도 깜빡이고 얼굴 표정도 잘 짓고 입 모양, 고개 움직임, 몸 움직임, 손 동작 같은 것도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걸 위해서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어떤 이런 설문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어떤 의학적인 설문이나 문진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저희가 Hello, I'm 이 Flo. 플로우 휴먼을 만들었는데 어떤 그 문지들 이제 플로우 형태로 만들어서 이 플로우에 맞춰서 이 그 버추얼 휴먼이 대화할 수 있게 그리고 사용자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대화가 진행이 되도록 하는 걸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의사들이 요즘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어떤 문진 같은 걸 굉장히 쓸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라든지 뭐 어떤 그런 문진 이런 거에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I'm human. If our tool can normal 쓸 chat 수가 nodes 있죠. can 여러 write 가지 continuous 노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뭐 앞에 비슷하니까 실제로 이걸 활용해서 이제 문진에 적용한 경우인데요. 안녕하세요. 키오스크를 만드는 경우인데 이곳은 고려대학교 키오스크에서 이제 그 감염병원입니다. 실제 방문한 사람이 저는 어떤 병원일을 돕고 그 있는 병원에서 의사 요구하는 인간입니다. 그런 설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병원은 감염병 이 경우는 이제 예방을 코비드, 위해 이제 전문 코로나検검사 진을 같은 걸 실시하고 이제 있습니다. 했냐, 뭐 제가 주사를 물어보는 맞았냐, 뭐 이런 걸 이제 답변해 주세요. 뭐 병원에서 보통 문진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걸 이제 하게 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뭐 자기 정보 같은 거 입력하고 되시나요? 진행을 하게 되죠. 자기 질문에 문진표. 답변해 주세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걸 옛날에 뭐 제작하려면 굉장히 시간과 돈이 많이 들었는데 앞에 보신 것처럼 그냥 프로로 그냥 만들게 되면 쉽게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걸 또 역시 요거는 프로는 아니지만 이제 그 대화하는 걸 그 아바타를 활용해서 저희가 만든 건데요. 이거 서울대 이제 그 소아외과하고 이제 같이 작업한 겁니다. 그래서 그 수술 설명을 디지털 휴먼이 하는 건데 이렇게 그 수술 설명을 이제 이렇게 대본을 주면 대본과 어떤 거기에 필요한 이미지 같은 게 있는 경로를 주게 되면 그 이 디지털 휴먼이 설명을 여기 있는 대로 하면서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필요한 뭐 감정 같은 거나 뭐 표정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아바타 종류 같은 걸 또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실제 사람에 비해서 이제 이런 형태가 조금 더 뭐 혹은 실제 사람 유사하게 이제 정보 전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실시간 비대면 상담 같은 거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이제 디지털 휴먼이 더 적합하다고 아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이게 이 사람이 아니고 그 디지털 휴먼의 형태. 근데 실제로는 사람이 이 디지털 휴먼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때 요 환자의 어떤 얼굴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생체 신호 같은 걸 분석해서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쌓고 거기에 맞게 상담을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구성을 한 건데요. 이 디지털 휴먼이 이제 저를 대신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얘기했는 걸 따라서 얘기하는 거죠. 저라는 게 이제 상담사가 얘기한 걸 이제 얘기하게 되고, 그럼 환자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기록이 되게 되고, 그때 어떤 표정이나 아니면 어떤 생체 신호 같은 것이 기록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제 그 감정이 또 나와가지고 감정을 반영하게 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